아, 이제 1교시에는 이제 객관식을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을 했고요. 1강이죠. 1강에서는 이제 1강에서 1교시에 해당되는 1교시 주관식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식 문제를 하기 전에요. 전체적인 주관식의 내용을 한번 개괄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주관식을 연습할 때 어떠한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흐름을 먼저 잡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 글쓰기에서 주관식의 구성은요. 일단은 어휘가 주가 되겠죠. 어휘와 어법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1교시에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휘와 어법은 내가 이제 어휘를 풍부하게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휘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차 우리가 정상적인 언어, 국어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어떤 주어진 맥락 속에서 그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어휘량을 늘리겠다고 공부를 하면은 정말 직무 글쓰기, 즉 실용 글쓰기에서 필요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혼돈이 되거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약간 좀 혼동이 되고 좀 잘 모르겠다는 어휘를 중심으로 이게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정도면 되겠고요.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내가 평소에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 교재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충분히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법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이것이 되면은 이제 문장을 쓰는 문제가 나오겠죠. 문장을 쓰는 문제.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나 아니면 2교시 50점 문제에 나옵니다. 이걸 표로 할까요? 1교시에 주로 출제가 되고요. 문장도 1교시와 2교시 50점짜리 문제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문장은 주로 제목을 다는 쪽에 많이 나옵니다. 제목을 달거나 아니면 아까 그 사고력을 공부할 때 사고력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 문장이 합당한 문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문장, 아니면 특허 명세서 있죠. 특허 명세서에서 그 명세서의 어떠한 내용, 즉 발명의 효과가 무엇인지, 아니 문제 해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그런 문장을 집어넣는 그러한 쪽으로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와 어법이 되고 그 어휘와 어법이 모이면 문장이 되죠. 그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되면은 그 문장들이 모이는 것이 뭐죠? 그 문장들이 모이는 것이 단락이죠. 그래서 단락을 작성하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그 단락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내용이나 어떠한 특정 사실을 뽑아서 요약해서 하나의 단락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요약의 문제입니다. 이 단락 문제는 1교시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2교시에서 집중적으로 나오죠. 2교시는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문제가 단락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단락과 단락이 모이면은 한편이 글이 되겠죠. 그죠? 하나의 글입니다. 실용 글쓰기에서는 이 단락이 주로 세 단락이나 네 단락 이렇게 단락 쓰는 연습을 이렇게 모였을 때 한 편이 글이 되겠죠. 이것이 200점짜리 문제입니다. 연습하실 때 어휘와 어법을 연습을 하시고 그 문장을 짓는 연습을 하시고 그 문장을 조직한다는 건 어떠한 정보를 이렇게 끌어내서 그걸 적절하게 이어붙이는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어진 자료와 주어진 글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뽑아서 그것을 단락으로 엮어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단락을 좀 많이 지어내는 것이 200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 풀이 요령에서는 핵심 내용을 핵심 내용을 뽑아내서 그 뽑아낸 내용이 어휘냐 문장이냐 단락이냐 그 다음에 그 뽑아낸 내용들을 단락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이기적 실용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식의 강한 그런 교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먼저 어휘어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1교시 문제를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교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밑줄 친 문장을 조건에 따라 바르게 고쳐 쓰시오. 고쳐 쓰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어휘어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20점, 즉 1교시 문제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실용 글쓰기는 이 조건에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조건에. 그러니까 실용 글쓰기는 조건과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에 점수가 주고 또 조건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춰서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내용은 좋은데 조건에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감점 요소가 되겠죠. 감점 요소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둬줘야 되겠죠. 두 문장이 오류를 찾아 수정하여 완결된 문장으로 쓰시오 하면은 수정해서 완결된 문장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수정을 감점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여기서 요구하는 틀린 부분을 찾아내야지 불필요하게 다이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수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발명가는 여러 개의 양념통을 일일이 찾기 어려웠다는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언급했다라고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잘못된 요소는 본체죠. 그죠? 본체. 본체는 집이 이제 별체가 있고 본체가 있죠. 그때의 본체고요. 여기서 기계에서의 기계의 중심 부분은 본체라고 해야 되겠죠. 본체. 그러니까 이것은 어휘의 문제입니다. 어휘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발하지는 않았다. 내용이 있는데요. 양념통이라는 설명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해 학생들부터 흥미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보면 띄어쓰기가 오류가 된 거죠. 그죠? 띄어쓰기 오류입니다. 여기 어미와 서술형 사이에는 그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어휘와 어법 문제로 주관식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2교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죠. 1교시 두 번째 문제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어휘 어법 문제 있죠. 어휘 어법 문제에서 어절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그죠? 어절은 뭘까요? 어휘와 음절 좀 헷갈리죠. 그죠? 어휘는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띄어쓰기 단위죠. 예를 들어서 창수가 밥을 먹었다. 이럴 때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조사가 붙어 있고 이러한 단계. 즉 이것은 3어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3어절. 창수가 밥을 먹었다. 이것이 이제 어절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용글쓰기 주관식은 어휘와 어법이고 그 다음에 어절을 쓰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절을 쓰는. 그러니까 지금 1교시 주관식 2번 문제는 어절을 쓰는 문제죠.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어떻게 답을 도출해 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기와 같이 요약하였다. 자, 여기 있는 글을 이렇게 요약한 거죠. 근데 요약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건에 맞게 가라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시오. 20점 이제 1교시 문제가 되겠죠. 기호 가나 다라 기호를 쓰지 않으면 감점한다. 자, 이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본문 내용만 쓰면 감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령화 사회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참석자들이 하도 심각하게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에 불쑥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고령화를 정의할 때 나이를 대폭 올리면 고령화 인구는 그 순간 크게 줄어들 거고 그런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웃자고 한 이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였다. 과거 기준의 고령화 정의를 바꾸는 데부터 출발해보자는 의미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보기는 요약을 한 겁니다. 고령화를 정의할 때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조사가 이제 2가 될 수도 있고 가가 될 수도 있겠죠.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발상은 나가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서 다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이 문장을 요약한 거죠. 결국은 이것은 그 중심 내용을 찾아서 핵심 어절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고령화를 정의할 때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무엇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령화 문제겠죠. 그죠? 고령화 문제나 고령화 인구가 되겠죠. 여기서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고령을 할 때 상향 조정하면 고령화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A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일단은 발상은 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건데 이걸 찾기가 좀 어렵죠. 고령화 인구는 지금 이 지문에서 고령화 인구는 어떻게 했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즉 사고의 전환을 한 거죠. 이것이 핵심어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어. 그 사고의 전환이 나로 들어가야 되겠죠. 발상은 사고의 전환이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서
뭐에 얽매이지 않고, 그 뭐에 얽매이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기준이죠.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해결점이 되겠죠.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해결점을 써줘야 되겠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결국은 핵심 어구, 즉 핵심 어절을 찾아내는 거죠. 결국은 요약의 문제입니다. 실용 글쓰기의 주관식은 결국은 요약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창의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나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그것이 어절로 표현하든 문장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단락을 구성하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 요약을 해서 잘 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용 글쓰기 주관식의 핵심적인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글쓰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논술을 창의적으로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1교시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글의 제목을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 세계화로 시작해서 핵심이다로 끝낼 것. 이렇게 실용 글쓰기는 어떠한 문장 전체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이제 어휘였었죠, 그죠? 어휘와 어법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어절을 묻는 문제고, 지금은 이제 다시 문장으로 온 겁니다. 문장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는 문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으니까 어절을 찾는 문제죠. 제목의 비어 있는 부분 4어절로 채울 거. 결국 이제 어절을 찾는 거죠. 어절을 찾아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장 완성형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문장 완성형 문제는 1교시 주관식 문제의 핵심적인 그 문제 유형입니다. 본문의 어휘로만 작성할 것. 새롭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 어휘에서 핵심 어절을 찾느냐 못 찾느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이 본 교재의 그 모의고사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출제가 아니라 이제 그 실은 그 문제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 강의를 듣고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상 여기서 지금 답을 찾는다면요, 결국은 세계화로 시작해서 핵심이다라는 내용은 여기 핵심이다가 있죠, 그죠?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계화를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세계화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본문의 어휘로만 작성한다면 무엇이 세계화는 오늘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오늘날 선후진국 간 갈등의 핵심이다. 4어절이죠. 그죠? 4어절.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해본다면요. 세계화는 오늘날 선후진국 간 갈등의 핵심이다. 이것이 제목 완성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절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이고, 결국은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의 중심 내용을 잡아내는 겁니다.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식 문제이기보다는 독해 중심의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이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작성하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이지,
어떤 객관식의 기본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1교시 네 번째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이 나오죠. 문장을 구성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의 구어체 문장으로 요약해서 쓸 것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 이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상황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보기는 면접을 진행한 후 면접관과 사장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A씨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자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골라서 조건에 맞게 구어체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뭐 출제가 연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가 1교시 문제치고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 2교시의 단락 정도를 쓰는 거니까요. 뭐 50점이나 최소한 100점짜리 문제인데 1교시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여튼 뭐 이것이 1교시냐 2교시를 떠나서 우리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두 개의 구어체 문장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시된 내용 외에는 확대해서 쓰지 말 것. 면접 대상자의 입장에서 전운으로 시작할 것. 이렇게 이제 다 제시가 되어 있죠. 보기의 내용을 봅시다. 사장, 면접 대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면접관이 예, 김땡땡 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장, 김땡땡 씨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죠. 면접관이 예,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정체성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연결지어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회사의 정체성과 가치를 연결해서 면접을 본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회사의 정체성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시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B를 한번 볼까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입사를 지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회사의 정체성을 명시한 겁니다. 다른 A, B는 이 정체성과 가치가 나와 있거나 한쪽만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어체 문장, 즉 면접 대상자의 입장에서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 말을 구어체 문장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라고 시작했죠. 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엔 우리가 사족을 붙여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써서는 안 되고요. 저는 귀사의 모집 공고, 그죠?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귀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임을 알고서 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죠. 두 가지 구어체 문장에서 회사의 정체성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표현이 되었죠. 그렇게 표현된 대상자를 합격시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한 사람이
이 면접 합격자가 되겠고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를 작성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작성하려면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고 적절하게 사족을 붙여서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구어체 문장으로 쓰라든가 아니면 문어체 문장으로 쓰는다든가 이런 조건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면은 금방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용 글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방법만 알고 그 실용 글쓰기가 요구하는 내용만 충분히 숙지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문장도 써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관식 글쓰기라고 해서 내가 평소에 글쓰기에 좀 자신이 없어서 실용 글쓰기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런 그 내용들을 알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교재 내용에서 충분히 이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런 요령이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실습을 많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주관식 이제 1교시 주관식 문제 5번째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 명세서죠, 그죠? 특허 명세서에서 특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과학 글쓰기라든가 뭐 기술적인 과학 내용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발명의 기술이 핵심이라든가 문제 해결 과제라든가 이게 특허 명세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파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서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죠. 여기 보면 특허 명세서를 읽고 특허의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아래 빈칸에 알맞는 문장을 조건에 맞춰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절 문제입니다. 어절 문제예요. 자, 본 발명의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 방법은 하고 이렇게 청구항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발명의 해결 과제가 되겠죠. 그 해결 과제가 뭐에 되어 있냐면 본 발명에 따르면 신호등마다 설치된 보행자 음영 신호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단말을 보유하지 않거나 운전 중인 사용자라도 재난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해결 과제입니다.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운전 중인 사용자라도 재난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이 발명의 요지인 거죠. 우리가 위의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해결 과제, 본 발명은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거죠. 여기 문제가 뭐였던 거죠? 여기에서의 문제는 단말을 보유하지 않거나 운전 중인 사용자가 재난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다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단말을 보유하지 않거나 운전 중인 사람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어절을 구성해서 뭐 30음절이라고 했으니까요. 해서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교재의 그 모의고사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정답지에서 충분히 그 완성된 문장을 작성하실 수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주의할 점은요. 그 문제의 그 정답 유형에 그대로 똑같이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제 나온 정답에 나온 그 모범 문장은 정답 문장이죠. 정답 문장은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똑같이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변형을 가질 수도 있고 문제는 그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이런 흐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그 객관식 문제입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1교시 주관식 문제는 20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즉, 어휘 어법 문제인데 빈칸 완성입니다.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 어법을 묻는. 그 다음에 문장 어절이죠. 어절을 통해서 문장 완성형입니다. 문장 완성형. 확실히 문장을 다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1교시에는 안 나옵니다. 2교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핵심 어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글쓰기이지만 실제로는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의 어휘, 어법, 어절을 적절하게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글쓰기보다는 독해 문장이고 2교시의 주관식도 마찬가지 그 문장의 길이만 길어질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